안녕하세요. 이은비입니다. 저녁은 잘 드셨나요? 벌써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가네요. 제가 조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사실 목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넘는 녹화 영상이 사라져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꼭 알려드리고자 싶은 마음에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의 복귀, 그리고 이런 차트가 정말 매매를 하기엔 너무 좋다 해서 말씀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오늘 SBB테크가 전고를 넘었죠. 오늘 전고를 넘는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사실은 오늘은 아니죠. 2월 21일이었습니다. 돌려나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음봉을 살짝 맞았는데 어제 못 갔지만 오늘 전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비는 20% 남겨두고 모두 잊더라죠. 이게 어제 내용이었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 전고가 28,000원 오늘 가뿐하게 넘어졌죠. 금양과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도 전고를 넘는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드렸죠. 금양이 오늘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전고를 돌파해 줬는데요. 금양하고 미래나노텍은 같은 리튬 관련주이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금양은 가뿐하게 전고를 넘었는데, 자,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보시면 전고를 도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전고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고점을 돌파 요거 하는 종목.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면, 자, 이제 보통 그런 차트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뭐 전고점이 아니어도 뭔가 고가, 거래량도 많이 들어온 고가의 차트를 만드므로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뭐 횡보를 할 수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야. 그럼 얘가 U자 패턴으로 이렇게 돌려나가죠. 그랬을 때 U자 패턴으로 돌려나갔을 때 여기 있는 이 목표가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들의 차트. 그래서 이런 차트 매매를 바로 뭐 U자 패턴.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바크로 차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결이 좀 달라요. U자 패턴이고 종고점을 돌파하는 차트를 보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오늘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미리 금양 차트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금양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조금 표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세요. 금양 차트입니다. 금양은 사실은 이렇게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이 검정색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높은 봉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게 지금 보이는 21선, 노란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양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도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양이 나왔는데 어떤가요? 이때 그냥 쭈르르 미끄러지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척 하지만 이미 21선이 꺾인 상태예요. 상승 추세가 아니라 꺾인 상태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냥 어떻게 조금 무덤덤하게 이 종목을 추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 정도에서 저가를 형성했죠. 그리고 또 한 번 그 근처에서 저가를 형성합니다. 쌍바닥인가? 뭐 쌍바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전문 용어로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점을 지지해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뭐 도지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이게
이게 2월 21일이거든요. 2월 21일에도 돈이 살짝 들어오는데 거의 정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이 문제냐 내일이 문제냐일 뿐이지 당연히 이 종목은 정고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고를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뉴스를 꼭 파악을 한다는 거거든요. 재료가 없는 매매는 사실은 뭐 재료가 없으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활활 타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료가 딱 터져주면 이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좋았던 섹터가 뭐죠?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뭐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폐배터리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완전히 이제 뭐 비중을 많이 도입 많이 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이거는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배터리 셀도 일반 차에는 700개인가? 300개 정도, 300개 정도이고 전기차는 700개 정도인데 완전 자율주행차에는 2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원자재부터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폐배터리를 당연히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뉴스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는 3월 14일 핵심 운자재법 CRMA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조달하기 위한 마련한 법으로 여기에서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해 의존도를 낮추자는 골자이다 뭐 이런 식인데요. 중요한 건 이 CRMA에는 이런 내용이 CRMA에는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가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양과 미래나노텍은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금양은 폐배터리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합성수지, 고무 등 고분자 재료에 첨가되는 화공약품인 발포제 및 발포제 유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금양이라고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불씨를 확 질러준 뉴스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신성장 4.0 전략에는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을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 경기 수출 둔화에 대응해서 올해 전략 산업인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여기를 같이 뉴스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부는 경기 수출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너무 좋죠. 반도체는 AI 관련 섹터까지 연결이 되고 삼성전자까지 연결이 되면서 너무 좋습니다. 내리면 무조건 해야 돼요. 배터리도 당연히 좋죠. 미래 성장이 있잖아요. 재료를 볼 때는 당장보다는 몇 개월 후, 몇 년 후, 어떻게 보면 뭐 몇십 년 후 성장성이 더 좋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꾸준히 그 시간 동안 우상향을 하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눌려졌다가 돌려나가면서 U자 패턴을 만들고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래야 저희도 매매를 하니까요. 어찌됐건 금양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래나노텍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꿈비는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했죠. 꿈비 차트를 볼게요. 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동평균선도 없고 뭔가가 없죠. 왜? 언제? 2월 9일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보면 꿈비 역시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갈 종목들은 당연히 지지를 받습니다. 딱 지지를 받은 후에 돌려 나가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도 숨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도 돌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윗골이 계속해서 달죠. 20일 날도 고가 24.59, 21일 날도 고가 24.15, 종가 13.15. 이렇게 돌려나가는 와중에 윗꼬리를 단다? 종가 매매 해야죠. 아니면 종가 매매가 좀 그렇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온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꿈비 5분분 차트 보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쭉 미끄러졌네요. 어찌됐건 꿈비도 모든 차트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매매를 하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확인이 돼야 매매를 하는데 최근에 차트를 돌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재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방에 드렸던 내용이 뭔가요? 중국 저출산 대장주는 꿈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저출산 대장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건강시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에 14억 1260만 명보다 85만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15억 인구에서 85명 줄었다고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 감소는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니죠. 약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 당연히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쓸 거라고 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중국은 이미 뭐 일부 도시에서 전체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다자녀 출산 관련의 현금성 지원책, 현금을 많이 준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약간 저출산 정책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주기보다는 정말 편하게 확 주면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자, 왜 꿈비가 이렇게 했냐면, 프리미엄 육아 가구 전문 기업 꿈비라고 했네요. 이름도 참 이쁘네요, 꿈비. 어찌됐건, 유아 등에 최적화된 마케팅 능력을 기반으로 유아용 놀이매트, 침구류, 원목 가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중국 출산 지원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뭐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꿈비가 중국 저출산 관련주 대장이라는 걸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대장이 가야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으로 판단을 하면 되죠. 그죠?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은 조금 다르죠. 이 거래량 봉이 높게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간다 안 간다는 앞뒤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을 조금 신뢰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꿈비는 그래서 정보를 트라이 하겠구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정보점을 가뿐하게 터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SBB테크였죠. 그런데 SBB테크는 사실 오늘 뭐 당연히 정보를 놓고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는데 제가 이제 좀 보는 게 오늘 뭐 재료가 아주 강력한 게 나와서 잘 가져오긴 했는데 어차피 로봇 관련주 대장이 SBB테크예요. 그죠? 로봇이 간다?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로봇이 간다? 그럼 이 종목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노란색 선인 21선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이 주황색 화살표는 단기과열 예고를 지정하는 약간 그런 걸 알 수 있게 제가 지금 수식으로 넣어 놓은 건데요.
단기가을에 걸린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1,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고를 넘어줬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툭 튀죠. 그쵸? 그리고 또 한번 전고를 트라이해줬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고를 넘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또 고가가 훨씬 높아지면서 약간 내렸는데 어떤가요? 21선 훼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돌려 나가죠. 돌려 나갔을 때 이 종목이 오늘 그래서 29.78%까지 올랐는데 보시면 거래량 죽어 있다가 살리고 거래량 죽어 있다가 살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재료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잘 갔던 이유는 뭐냐면 KPF 자 보세요. KPF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KPF는 약간 현재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게 뭐 이렇게 아침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1시 25분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왜 이게 자회사 지분 가치로만으로도 현재가 가치가 저평가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KPF가 있고요. 조금 크게 볼게요. KPF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39.77 SBB테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보세요. 자, 텍스트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KPF는 2020년 이후 타기업 지분 인수를 통해 외형 상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로봇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SBB테크 지분과 어쨌든 이렇게 지분을 인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SBB테크를 전일 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KPF가 보유한 SBB테크 지분율이 39.77%라고 했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분 가치가 1,014억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올 때 KPF 시가총액이 1,096억 원이에요. 아니 KPF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도 하고 중장비, 배관 뭐 이런 식으로 건설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런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하면 당연히 어떨까요? 그리고 SBB테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만을 했어도 더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는 1,096억 원이었지만 장이 끝나고 상한가를 간 이후에는 1,425억 원이 됐네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일단 KPF, SBB테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KPF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SBB테크도. 그런데 아까 보면 SBB테크도 차트를 돌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뉴스가 이게 뭐 돌려나간 상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KPF도 좋지만 SBB테크 자체의 뉴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보방에 바로 드렸죠. SBB테크는 자 보시면 이전까지 기술적인 장벽으로 인해 일본 업체가 기존 50년간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독점했던 이 부분을 SBB테크가 예비 고객사와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일본 정밀 감속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50년, 반세기를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BB테크가 어떻다고요? 이제 우리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더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입증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전문가적인 분석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하는 건 어렵지만 재료에 있어서 지금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시장을 관심을 받고 있고 반도체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데 SBB테크가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일본 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그쵸?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죠. 제가 이제 뭐 정보방에 드릴 때 이미 정보를 넣는지 보라고 말씀드린 게 이쪽이었는데요. 잠시만요. 이미 정보 트라이 한 후에 얘가 어땠죠? 그때서야 뉴스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SBB테크는 오늘 정보를 넘어주네요. 이렇게 했는데 뭐 AD테크놀로지도 아침에 드렸던 종목이라 SBB테크가 강세이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특징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정보 트라이한 SBB테크를 보고 있었고 여기 이렇게 그 후에 뭐 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준비된 차트가 지속적으로 뉴스를 나오면 굉장히 우리는 매매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U자 패턴의 매매 방법은 자 보시면 U자 패턴 전고점을 넘는 준비된 차트. 일단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어야 됩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라는 건 뭘까요? 다양하게 뭐 확인할 수도 있죠. 상한가, 단기과열도 있고 거래대금 뭐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 네, 뭐 예를 들면 뭐 원전 관련 대장주, 아니면 로봇 관련 대장주, 그쵸? 아니면 뭐 리튬 관련 대장주, 중국 저출산 관련 대장주. 뭐 꼭 대장주가 아니어도 부대장주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섹터가 살아있고 대장주, 당연히 뭐요?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금양도 아까 차트를 보셨지만 어때요? 처음에 잘 간 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횡보를 했죠. 그러면 여기 이날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홀딩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약간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빨리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이 이렇게 돌려 나갈 때 거래가 조금 들어오면서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 금양처럼 이렇게 정보를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데 과거에 그런 차트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한전산업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하면 한전산업이 대장이었죠. 그래서 보면 이때도 이렇게 보면 상한가도 가고 상한가 자리도 지켜주면서 U자형 패턴, 다시 U자형 패턴 21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설명을 할 때 애니능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대선 관련주잖아요. 대선 관련주는 특히나 더 종목을 잘 차야 되고 매매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뭔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니능률을 말씀드리는데 애니능률은 그냥 한번 차트를 분석해보면 오랫동안 횡보를 한 후에 여기 이제 기준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상승을 한 거였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어느 순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딱 저점을 찍고 약간 돌려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저점을 찍고는 약간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돌려나가죠. U자형 패턴 맞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죽어 있다가 살아나고 그 당시에 뭐 뉴스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MP도 볼까요? MP는 메타버스 대장주죠. 뭐 물론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저는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MP를 보면 이게 좋은 예가 뭐냐면 MP도 이렇게 단기 과열에 걸릴 정도로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21선을 넘어 하락 21선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21선 아래로 21선 지지를 못 받았는데 분명히 갈 종목은 21선 지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락했네? 바로 손절? 그건 아니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를 이미 하면 안 됐어요. 말씀드렸죠. U자형 패턴은 돌려 나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다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볼게요. 이렇게 U자형 패턴은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잘라서 이렇게 돌려 나갈 때 이게 돌려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돌려 나가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때쯤부터 모아가는 거죠. 이때쯤 이렇게 모아가다가 음봉이 나왔으면 이때 어떻게 하지?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MP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런데 바로 21선 회복하죠. 그랬으면 이때 종가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때 뭐예요? 14.45%까지 가고 그 뒤에 뭐 또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상가가 나오네요. 그러면 길게 보면 이렇게 U자형 트라이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U자형 매매 정고점을 돌파하는 매매 그래서 우리는 이걸 U자형, 저는 U자형 매매라고 합니다. U자형 매매, U자형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재료를 파악하는 거 꼭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특징주 그리고 장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일봉상에서도 돌려나가지만 분봉상에서 돌려나가는 매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려나갈 때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분봉상에서도 돌려나갔을 때 고가를 뭔가 그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매를 할 때는 큰 그림으로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꼭 몇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과검증 많이 하셔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주 준비할 때도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교육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